호모사피엔스 최재붕 지음 샘 앤 파커스 출판 혁명 전야 호모사피엔스가 몰려온다. 2015년 3월 영국의 대표 대중매체 이코노미스트는 호모사피엔스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내용을 실은 표지기사 스마트폰의 행성을 게재했습니다. 기사는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 새로운 인류 문명의 시대가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문명을 이용하는 신인류, 호모사피엔스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고 정보 전달이 빨라져 정보 격차가 점차 해소되는 등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사람이 늘어나며 등장한 용어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혜가 있는 인간이라는 의미의 호모 사피엔스에 빗대어 포노사피엔스, 지혜가 있는 폰을 쓰는 인간이라고 부른 데서 나왔다. 호모사피엔스라는 새로운 명칭이 나올 만큼 스마트폰의 등장은 인류를 급격히 변화시켰습니다. 2007년 아이폰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만 해도 이런 변화가 닥칠 거라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스티브 잡스조차 이런 엄청난 속도의 변화를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이폰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온 스마트폰은 지난 10년 사이 전 인류의 생활에 가히 혁명이라 부를 만한 변화를 불러온 도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의 거의 모든 부분이 그에게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스티브 잡스는 21세기 최고의 혁명가입니다.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그저 휴대가 가능하고 게임도 할 수 있는 전화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폰은 인류의 문명을 창조해 나가는 혁명의 도구가 되었죠. 탄생한 지 10년밖에 안 된 도구를 전 세계적으로 3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즉 인류의 40%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배우고 또 쓰고 있다는 것은 역사에 없던 놀라운 일입니다. 쉽게 말해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을 창조한 동시에 호모사피엔스라는 신인류도 함께 탄생시킨 셈입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든 신인류는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면서 새로운 사회, 새로운 시장,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평범치 않았던 잡스의 인생을 마지막인 셈치고 한 번 더 살펴보죠. 그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 입양되어 자랐고 대학은 다닌 지 1년 만에 그만둔 뒤 컴퓨터의 세계에 빠졌습니다. 1976년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애플을 창업해 크게 성장시키다가 1985년 이사회에 의해 축출되고 말았습니다. 청년 시절 잡스는 당시 캘리포니아를 물들였던 사이키델릭 음악과 신비주의에 매료되어 있었고 명상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인간의 본질에 대해 늘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잡스가 디자인한 모든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은 그가 가진 인간에 대한 깊은 배려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로부터 출발한 그의 비즈니스에는 영역도 경계도 없었습니다.
1985년 잡스는 넥스트라는 회사를 창업하고 픽사를 인수해 전혀 새로운 영역인 애니메이션 영화 사업에 뛰어들죠. 테크놀로지는 그를 만나면 항상 신화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를 빅히트시키며 영화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잡스는 1,000만 달러에 인수한 픽사를 74억 달러에 매각하며 넥스트를 거대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1996년 넥스트를 애플에 매각하면서 다시 최고 경영자로 복귀한 잡스는 그 이후 인류사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이팟의 성공으로 힘을 키운 뒤 새로운 시대의 창조를 위해 아이폰 개발에 착수합니다. 2004년 췌장암 판정으로 대수술을 받은 후에도 병마에 굴하지 않고 2007년 드디어 아이폰을 탄생시킵니다. 그가 검은색 터틀넥과 청바지를 입고 나타나 있던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전설이 되었고 아이폰은 세상을 바꾼 혁명 디바이스가 되었습니다. 잡스는 기술만으로 세상의 혁명적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내면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길 꿈꾸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이폰에 담아냈습니다. 잡스는 기술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명료합니다. 사람이 중심이다. 잡스는 실현 가능한 모든 테크놀로지를 이해하고 그걸 사람 중심으로 풀어낸 디자이너이자 엔지니어이면서 세상을 바꾼 크리에이터이자 혁명가입니다. 이 책은 바로 이 스마트폰의 등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를 탄생시킨 스마트폰의 아버지 스티브 잡스에 대한 오마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기술하는 시대 변화의 관점도 잡스의 생각을 버무려 담았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다.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창조된 스마트폰은 결과적으로 인류를 급격하게 변화시켰습니다. 그 변화의 물결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디까지 변화시켰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더 거센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알려줄 포노 사피엔스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정보 선택권을 쥔 인류의 등장.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화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역시 4차 산업혁명이 가장 핫한 이슈였죠. 4차 산업혁명은 혁명이 시작되었다고 할 만큼 세상의 변화가 엄청나다는 뜻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자율주행차, 3D 프린터 등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기술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도 많이 듣는 말들이라 이 기술들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산업화된 건 없다 보니 막연하게 앞으로 개발해야 할 미래 기술이구나 정도로만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다수의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두루뭉술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잘 관찰해보면 이 생소한 것은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요즘 은행에 가는 일이 줄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 업무는 스마트폰으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은행 거래 건수의 80% 이상이 자동화 기기와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고 지점 거래 건수는 10% 이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점이 많이 필요가 없죠. 실제로 한국시티은행은 2017년 127개 지점 중
무려 90개를 폐쇄하고 광역별로 통합센터를 만들어 80%의 지점 폐쇄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영업이익 7% 개선을 달성했다고 발표합니다. 이들뿐 아니라 많은 은행들이 10년 안에 지점 폐쇄를 할 것이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점은 줄이고 인터넷 뱅킹은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유통산업은 어떤가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매출은 전체적으로 감소했으나 온라인 판매는 그 수도, 매출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대형 백화점의 3분의 1이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 백화점의 상징이자 유통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125년 전통의 시어스 백화점도 2018년 결국 파산하고 말았죠. 미국 경기가 초호황인데도 대형 백화점이 파산한 이유는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유통 때문입니다. 유통에도 혁명의 바람이 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온라인 거래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연 매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모바일 쇼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방송산업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사 광고 시장은 지난 10년 사이 무려 50%가 줄었습니다. 매년 매출이 5%씩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며 5개년 운영 계획을 세웠는데 5년 동안 시장 자체가 계속 줄어버리면 회사가 망할 수밖에요. 우리는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만 미국은 이미 엄청난 M&A와 파산, 매각이 방송계를 한바탕 쓸고 지나갔습니다. 이름 있는 지상파 방송국과 신문사는 거의 주인이 바뀌었고 100년 전통의 타임도 결국 파산 후 인수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KBS를 많이 보시나요? 유튜브를 더 많이 보시나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청료는 어디다 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생소하고 멀게만 느껴지는 혁명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시장 경제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은 아직 이 혁명에 조금도 개입하고 있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장혁명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시장혁명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엄청난 변화를 대비해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생존 전략을 짤 수 있고 개인은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죠. 사실 원인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스마트폰 때문이죠. 직접적인 원인은 스마트폰 사용 후 소비 행동이 바뀐 탓입니다. 은행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으니 지점 폐쇄가 가능합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물건을 살 수 있으니 백화점 판매는 줄어들고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은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이라 굳게 믿던 인류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프로그램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류의 소비 방식이 바뀐 것이 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이토록 빠르게 일어나는 변화가 모두 자발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 36억 명의 인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1인 1 스마트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2007년 아이폰이 탄생한 후 불과 10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어떤 교육기관에서도 방송사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라고 교육하거나 계몽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인구가 스스로 선택해 그 어려운 걸 굳이 배우고 익혔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변화는 다른 용어로 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화가 무서운 것은 절대 역변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전 인류의 80%가 스마트폰을 쓰게 될 거라고 하니 앞으로 스마트폰 문명은 무조건 더욱 거센 속도로 확산될 것입니다. 결국 미래 사회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로 나아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문명 사회로 발전할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소비 문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확산되는지에 대해 말이죠. 특히 이 문명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는 더욱 잘 알아야 합니다. 스마트폰이 만든 가장 큰 변화는 인류의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생물학적 한계를 가진 인간이 생각을 만드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생각을 만드는지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습 이론이 바로 복제 이론입니다. 정보를 보고 그것을 뇌에 복제해서 생각을 만든다는 이론입니다. 카피가 학습의 기본이라는 거죠. 아기들은 태어나서부터 부모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따라하며 학습을 시작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를 보고 뇌에 복제해 생각을 만들어 갑니다. 따라서 보는 정보가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한 뒤 사람들이 보는 정보는 달라졌고, 그래서 36억 인구의 생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 정보 전달의 변화가 개인과 사회가 바뀐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회의 정보 전달 체계 역시 달라졌습니다. 지난 30년간 현대사회 정보 전달의 중심축을 담당하던 신문과 방송은 이제 그 힘이 현저히 줄어들었죠.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전체 가구 중 유료 종이신문 구독률은 무려 73%였습니다. 아침에 신문이 배달되면 73%의 국민이 같은 시간대에 모두 같은 걸 보고 복제하는 나라. 그래서 매일같이 유사한 생각을 함께 만들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죠. 그래서 언론의 힘도 막강했고 사회 전체가 갖는 대중의식도 매우 견고한 사회였습니다. 길을 걷다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방송이 갖고 있는 계몽의 힘도 사회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대중의식의 복제는 우리나라 사회 유지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1월 애플의 아이폰이 대한민국에 상륙하고 10년 만에 우리 사회의 정보 전달 체계는 엄청난 속도로 변해버렸습니다. 종이신문 구독률은 20%까지 추락했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훨씬 더 거대합니다. 2018년 대기업의 신임 과장 교육을 맡게 되었을 때 30대 중반인 교육생들 3,500명에게 종이신문을 보냐는 질문을 해보았는데요. 본다고 답한 사람은 단 9명 뿐이었습니다. 이보다 어린 대학생들은 이미 거의 종이신문을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신문기사를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기사와 정보를 봅니다. 통신사 통계에 따르면 1인당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은 지난 10년간 100배 이상 늘었고 LTE 시대에 진입하면서 콘텐츠의 전달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5G 시대가 본격화되면 이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폰을 열어 정보를 봅니다. 뇌는 의식하든 안 하든 그걸 복제하고 복제된 정보는 생각으로 저장됩니다. 그만큼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럼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